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46대 미국 대통령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선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연방제 국가로서 50개 주마다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초반 개표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 시간 어젯밤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P통신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 270석에 단 6석 모자란 상태고요.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렇게 4곳 중 한 곳만 이기면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곳 다 이겨야 되는 거죠. 바이든 후보는 오늘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대응을 천명했는데요. 이미 개표 중단 소송을 냈고 선거 부정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인 오후 3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데 아마도 정치부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2시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데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샅샅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개표 상황과 전망부터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많은 소식 준비했고요. 그럼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특집 정치부에서 정말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미국 대선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단정적으로 승패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에 대한 개표가 일부 주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등 줄 소송을 제기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반장 발제에서요. 미국 대선 개표 상황 그리고 결과 전망 등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Yesterday, once again proved that democracy is the heartbeat of this nation. Just as it has been the heartbeat of this nation for 2 centuries. And even in the face of a pandemic, more Americans voted this election than ever before in American history. Over 150 million people cast their votes. I think that's just extraordinary.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The presidency itself is not a partisan institution.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represents everyone. And it demands a duty of care for all Americans. And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I w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didn't vote for me as I will for those who did vote for me. 네, 미국 대선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밤새 펼쳐졌습니다. 역전에 재역전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상황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도 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한 발 더 다가간 양상입니다. 자, 미국 전국 개표 상황부터 보시죠. 자, 어제와 달리 그새 대부분의 주가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CNN 집계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후보가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꿈의 숫자 270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상황입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 살짝 선명하지 않은 색깔로 채워진 곳은 현재 이 특정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지역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네바다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등이 꼽히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에 가까워진 바이든 후보는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곳은 바로 핵심 경합주 6곳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꿈의 숫자 270 달성을 자신하는 이유도 바로 핵심 경합주에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러스트벨트 3곳, 그리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 썬벨트 3곳입니다. 자, 일단 어제 낮까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까지의 상황을 먼저 보면 이랬습니다. 자,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색, 트럼프 대통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갔죠. 일단 어제 저희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한창 하던 도중에 위스콘신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We just got new information in on Wisconsin, and it has changed the state of play in the state for now. Okay? Right now, Joe Biden is 11,381 votes ahead with 89% estimated reporting. 오늘은 CNN과 함께 이제 정치부회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CNN이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른바 러스트벨트예요. 조금 전에 이제 CNN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위스콘신 쪽에서는 바이든이 다시 역전을 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뭐 각 주별로, 카운티별로, 이 작은 행정구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미국 방송, 그중에서도 CNN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JTBC. JTBC. You're watching JTBC. I'm Anderson Cooper from CNN, the world's news leader. 네, 여러분은 JTBC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핵심 경합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스콘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이든 우세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6개 경합주 중에 2개 주에서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또 한 차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시간주였습니다. 방금 미시간주는 0.1%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네. 뭐 한때는 4%, 5% 뒤지고 있다가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미시간이 좀 흥미롭죠. 몇 분 사이에 지금 집계가 계속 바뀌는데 바이든 후보가 49.2%로 트럼프 대통령 49.1%를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Universe at this hour because of the breaking news, which is that as of minutes ago, Joe Biden has vaulted into the lead in the crucial swing state of Michigan. You can see it right there, nearly 7,000 votes. It doesn't seem like a lot. It isn't a lot right now, but it is a trend we have seen over the last several hours, and it has major implications. Major implications. 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6개 경합주 중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무려 3곳을 바이든 후보가 앞서게 된 겁니다. 애리조나의 선거인단 11명, 위스콘신의 선거인단 10명, 그리고 미시간주의 선거인단 16명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 거죠. 참고로 이 3곳을 포함한 핵심 경합주 6곳은요. 모두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경합주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우리 남부의 3개 주를 다 이기고 위에 펜실바니아까지 반드시 이겨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부 3개 주, 썬벨트 3개 주 중에 애리조나가 바이든 우세로 넘어가고 이어서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 위스콘신과 미시간까지 바이든 우세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진 겁니다. As things looked very, very good for the Trump campaign, particularly in the Midwest, Pennsylvania into the Midwest, Nevada as well. 1 a.m., 2 a.m., 9:05 a.m., and you just watched it. And we talked about the progression over the last several hours, the progression in Wisconsin, the progression in Michigan, progression that may be happening in Pennsylvania. There's a reason.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현재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모두 바이든 우세로 반영을 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264명이 됩니다. 꿈의 숫자 선거인단 과반에 6명이 모자란 겁니다. 6명만 더 채우면 백악관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숫자를 이게 관심인 거죠. 현재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인데요. 이 중 모두 이 배정된 선거인단 6명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 한 곳에서만 이겨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We have won Wisconsin by 20,000 votes, virtually the same margin that President Trump won that state 4 years ago. In Michigan, we lead by over 35,000 votes, and it's growing. A substantially bigger margin than President Trump won Michigan in 2016.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세등등하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자, 아직 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이 펜실베니아 등 일부 지역의 우편 투표를 문제 삼은 건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내내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think mail-in voting is going to rig the election. I really do. This is going to be a fraud like you've never seen.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바이든의 대역전이 이뤄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예고한 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런 불만을 연달아 남겼습니다. 자, 왜 그들이 우편 투표 더미를 개표할 때마다 비율이 파괴되고 있는 건가? 자, 나는 민주당 우위의 주요 지역에서 앞섰다. 그러다 우편 투표가 집계되면서 하나 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이상하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 주에 대해선 재검표를, 또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주 등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is is among one of the most anti-democratic things I've ever seen or encountered. And it's not just here in Philadelphia. This is going on all over the country. While all of you thought there was some kind of legitimate count going on here in Philadelphia, it was totally illegitimate. 자, 바이든 후보도 오늘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렸는데요. 뭐랄까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선 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일부를 보죠. 자, 개표를 마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 오늘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을 공식 탈퇴했다. 그리고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정부는 다시 협정에 합류할 것이다. 자, 이번 선거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바이든 해리스 트랜지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이든과 해리스의,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 겁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짧은 인사말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면 인수위원회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가 첫날부터 전력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행보를 걷기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 마지막 유세 때 했던 말 한 번 더 들어보죠.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네, 바이든 후보의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 자,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자, 현재 개표 상황을 포함해서 미국 대선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고 반장이 이제 지금 개표 상황 자세히 분석했는데 얘기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후보도 입장을 밝힌 게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이제 반장들하고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가 특파원을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워싱턴에 나가 있는 홍희정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 특파원하고 연결했었죠.
홍특파원, 지금 바이든 후보가요, 북부 경합주에서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두 곳에서 판세를 뒤집고 승리를 굳혔습니다. 선거인 날 10명이 걸려있는 위스콘신주는 49.6%, 48.9%로 0.7%포인트 차이의 박빙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선거인 날 16명이 걸려있는 미시간주도 50.5%, 48%로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도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좀 분석을 했는데 어제와는 판세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짝 따라잡았다면서요. 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도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개표 초반에는 10%포인트 넘게 차이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바이든 후보와 2.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도 바이든 후보가 바짝 따라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로써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아있는 4개의 경합 지역 중에서 6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대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제 홍특파원이 있는 그 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그 앞에 이제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 앞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위나 충돌 같은 거는 없나요? 네, 현재 워싱턴 DC 시간이 새벽 4시를 지금 막 넘긴 만큼 백악관 앞은 일부 취재진들을 제외하고는 좀 한산하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전날 초저녁까지만 해도 백악관 앞에는 수백여 명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대선 결과가 아직 또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 쪽으로 판세가 기울면서 바이든 지지자들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새벽 4시 26분이네요. 그리고 참 네.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 내용 이제 고반장이 소개했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윗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현재 판세가 뒤집힌 핵심 경합주에서 진행된 투표 및 개표에 대한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에서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표했다면서 구체적인 등록 유권자 수와 개표된 투표 수를 비교하는 트윗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표 도난을 막아라라는 해시태그를 막고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가짜뉴스와 관련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부분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기가 행해져서 자신의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그러한 일은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표가 여기저기 좀 버려졌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뉴스를 좀 SNS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점점 유력해지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관련 소식이 들어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델라웨어의 김필규 특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네요. 자, 김 특파원, 혹시 바이든 후보가 추가로 입장을 내놓을 조짐이 있습니까? 예, 어제 이 시간에 비해서 개표 상황이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AP 집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하지만 264명입니다. 당선을 확정짓는 매직 넘버 270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면서 아마도 오늘 밤 중으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기미는 현재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한 1%포인트 미만의 박빙 상황인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중 단 한 곳만이라도 지금 핑크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면 승부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바이든 후보의 어떤 입장 발표 혹시 있을지 모를 입장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 특파원도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앞서 이제 그곳 시간으로 낮에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전날도 저희도 이제 한번 전했었는데 그 새벽에도 한번 했고요. 그 이틀간에 그 펼쳐진 그 연설 내용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가 이곳 델라웨어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서 두 번째 연설을 한 시간이 이곳 시각으로 오후 4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승산이 없어 보였던 북부의 격전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다시 바이든 쪽으로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새벽에 자정을 막 넘어서 첫 번째 연설을 했을 때는 이 북부 격전지를 포함해 남부의 선벨트 격전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뒤지는 걸로 나올 때였죠.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앞서 새벽에는 인내심을 가지자, 마지막 한 표를 개표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을 호소했다면, 낮에 했던 두 번째 연설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 승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에 영향받지 말자, 우리가 승리를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새벽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했는데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러닝메이트와 함께 어떤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특파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했잖아요.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오늘 연설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앞서 고석승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 해리스 캠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도 만드는 등 사실상 행동으로는 대선에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거는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네. 자, 김특파원이 이미 이제 괜찮아요. 얘기 계속 이어갑시다. 섣부르게 승리를 선언해버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본인에게도 많은 표가 왔던 것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또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 popular vote lead of nearly 3 million votes, and every indication is that will grow as well. Indeed, Senator Harris and I are on track to win more votes than any ticke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that ever won the presidency and vice presidency. Over 70 million votes. I'm very proud of our campaign. 네. 지금 이 부분에 김특파원이 대해서 있는 조금 더 곳이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자꾸 이제 김특파원 얘기하는데 자, AP 제가 중간에 얘기해요. 미안해요. 자꾸. 자, AP통신이 바이든 후보가 이곳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 기준으로요 7,033만 표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간 이제 공화당, 민주당 후보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전 최고 기록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운 6,95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록을 갱신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6,753만 표를 받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지게 되든지 간에, 누가 패자가 되든지 간에 동시에 가장 많은 표를 받고도 낙선한 사람이 되는 기록이 남기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김특파원이 있는 곳이 델라웨어 윌밍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 전당대회 후에 그때 수락 연설 때도 그렇고 계속 그곳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의 지하실에만 있는다,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이곳 윌밍턴이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스크랜턴에 태어났었죠. 그래서 10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두 아들을 낳았고 또 이곳에서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났고요. 또 2015년에는 뇌종양으로 사망한 장남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 아마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 역시 이곳에서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자,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 또 왜 웃어요? 자꾸 말 잘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델라웨어에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 봤고요. 정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이제 웬만한 미국 대선은 좀 이제 취재를 하지는 않았죠. 이제 좀 뉴스를 이제 접했고 2012년 미국 대선은 직접 취재를 했죠. 그 러스트 벨트 이제 많이 누볐는데 정말 이번처럼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그런 대선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아까 이제 잠깐 CNN 그 부분도 봤지만요. 그 위스콘신에서 좀 역전이 있었고 미시간에서 역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CNN하고 계속해서 이제 CNN 중계를 들으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그 지금 CNN에서는 또 어떤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걸 좀 잠깐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를 이어가죠. So let's talk about all this. With us now,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former 이제 presidential candidate Andrew Yang. 앤드류 Also 옌은 SC Cup with us 과거에 here, obviously, 대선에 from CNN, and 출마하셨던 John Avlon as 분입니다. well. 그리고 Hello to 에이브럼도 both 나와 of you. Good 계십니다. morning, 두 분 evening. 다 It's good to see you. 감사합니다. Whatever it is. 좋은 저녁인가요? 좋은 아침인가요? 뭐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공화당은 어떤 기분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개표를 중단을 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뭐가 더 낫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새로운 것도 아닌 거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트럼프가 이만큼 해냈다는 것 자체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데요. 기억이 납니다. 공화당원들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폭스뉴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공정한 선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선거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직 이번 주 내에도 올해 내에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은 박선인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 그의 지지자들이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할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한 나라로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해야 되고 모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초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팀한테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민주주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이겼다라고 느낌표까지 찍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가짜뉴스 또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CNN 자막이 나갔잖아요. 아까 그 홍기정 특파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좀 서 있고 그동안 많은 격차로 지고 있던 지역에서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바짝 쫓아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CNN 자막에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부각해서 보도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어떤 점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면 저희가 또 추가로 풍성하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수시로 이제 연결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그 개표 상황 도반장도 지켜봤어요? 네, 어제 저도 밤늦게까지 우리나라 대선 보듯이 좀 지켜봤는데요. 밤 11시 넘어서 또 역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핵심 경합주 6곳 중에 어제 낮까지만 해도 애리조나주만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 우세였는데 어제 저희 다정회 시간 도중에 위스콘신주에서 역전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주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을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겁니다.
네. 자, 위스콘신과 미시간 모두 바이든 후보가 뒤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개표 중후반에 가서 역전을 한 케이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편 투표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로 지금 투표를 마친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투표 중에 상당수가 우편 투표였는데요. 우편 투표는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표심으로 분류가 돼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우편 투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편 투표가 상대적으로 선거일 당일 현장 투표보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늦게 개표가 시작이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편 투표 결과가 개표 중후반에 가야 합산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제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도 우편 투표의 표심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외신을 보니까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케노샤의 반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노샤가 이제 위스콘신 그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반장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지난 8월에 그 비무장 상태인 흑인 그 제이콥 블레이크인가요?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무차별 이제 총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케노샤에서 상당히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았던 곳이고, 이번에 그 케노샤 쪽에 이제 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위스콘신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를 좀 많이 내놓고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동반 출격했잖아요. 그 효과를 좀 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미국 외신들의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곳이 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다른 경합주들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현재까지 펜실베니아는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는 있지만 초반보다 이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CNN에 나오는 자막을 보니까 한 15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우편 투표가 일부 남았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는 오늘 6일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개표에 포함을 시키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오늘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개표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차는 두 후보 간 표차 약 8만 표 정도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270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직 넘버잖아요. 근데 지금 그 AP통신하고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가 264석을 얻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CNN은 253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냐면요, 애리조나 11석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지금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격차를 좁혔다라는 그런 보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아무튼 264석으로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6석만 있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산으로 치면은 이미 9분 응선은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아직 이 결과를 확정 짓지 못한 곳이 앞서 말씀드린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주 정도입니다. 이 모두 선거인단이 말씀하신 6명을 넘죠. 이 펜실베이니아만 해도 20명이나 되고요. 조지아주도 16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주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자, 그런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가장 적은 곳이 네바다입니다. 네바다가 정확하게 6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곳 중에 바이든 후보가 한 곳만 이겨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 뭐 다른 곳에서 한 곳만 이겨도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남은 곳을 모두 다 이겨야 승산이 있다는 건데, 자, 현재 개표 상황만 보면 네바다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세 곳도 바이든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거론 중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최종 승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뭐 국장이 말한 뭐 9분 응선을 넘었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애리조나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언론들의 지금 이제 선거인단 확보 숫자는 달라지는데, 애리조나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있잖아요. 이제 존 맥케인과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전쟁 영웅이라고 불렸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2008년 대선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엔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미국 정계에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타계를 했는데요. 이번 애리조나 선거 결과를 놓고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맥케인의 오랜 지역구였는데요. 애리조나에서 상원 의원도 하고 하원 의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선 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맥케인 의원의 장례식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맥케인 전 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한 게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생전 맥케인 전 의원은 바이든 후보와 정당을 초월해서 막역한 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맥케인의 이 사망 2주기인 지난 8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2년 전 우리는 미국의 진짜 영웅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진실한 친구였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자, 신디 맥케인은 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how deeply honored I am to endorse you. You have and no idea what to it be a means to part me. of your campaign and be a part of doing what's right for this country. 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1일자 보도에서 애리조나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인 맥케인에 대한 이 트럼프의 공격으로 애리조나 주민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공화당으로부터 4년 내내 소외감을 느껴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분석대로 애리조나 주민들은 트럼프 대신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누구라 그랬죠? 신디 맥케인이라고 그랬죠? 몇몇 트럼프 지지자들이 신디 맥케인을 향해서 상당히 신랄한 또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 팟캐스트 방송으로 유명한 이 마크 레빈이 대선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신디 맥케인을 향해서 축하한다. 당신의 바이든 지지로 인해서 우리가 애리조나라는 비용을 치르게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트위터 해당 게시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잇따라 댓글을 달면서 동조를 한 건데요. 지지자들은 신디 맥케인을 향해서 배신자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공화당을 탈퇴하라, 탈당을 하라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리조나가 민주당 파란 색깔로 변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8년 이래로 공화당이 꽉 잡고 있었던 아마 그런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일어나자마자 아마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그야말로 폭풍 트윗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부정 개표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에 이어 미시간까지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위터에 특유의 그 폭풍 트윗을 남긴 건데요. 자, 잇따라 글을 올린 건데 보시면요, 왜 그들이 우편 투표 더미를 개표할 때마다 비율이 파괴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민주당 우위의 주요 지역에서 앞섰다. 그러다 우편 투표가 집계되면서 하나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이상하다. 이런 글을 남긴 건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뭔가 체념을 한 것인지 우리 변호인들이 개표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면서 우리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대통령 선거 자체에 이미 손상이 가해졌다며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법적 대응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저 표현만 놓고 보면은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봤는데 연방 대법원에 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소송을 제기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조지아주에 대해서도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표 투표를 분명히 분리해서 유효한 우표 투표와 섞이지 않도록 재판부가 명령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위스콘신주는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스콘신 주법상 이 후보 간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는 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반장, 지금 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선 상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일단 해당 주의, 경합주의 정부들이 투표와 개표는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송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뒤집기 위한 시도다, 선거를 훼손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합주죠. 미시간주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모든 투표는 정확하게 집계됐다면서 트럼프 캠프의 이 소송에 대해서 경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의 변호인인 마크 엘리어스는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캠프가 쓸모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속지 말라, 그들도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참 아까 그 바이든 후보 측이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었다는 소식을 아까 고 반장이 전했잖아요. 최 반장, 파리 기후 협약 관련해서도 뭐 즉각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기 밝혔다면서요? 네, 뭐 벌써 뭐 정책적인 관련된 얘기도 뭐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네. 파리 기후 협약은 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뭐 세계 각국의 일종의 약속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 미국 시간으로 11월 4일 어제 이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공식 발효가 된 겁니다. 자, 바이든 후보는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정확히 77일 안에 이 바이든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77일 무슨 의미겠을까요, 국장? 네. 뭐예요 이게? 네, 아시겠죠? 알아요. 아는데 얘기해요? 17, 네네. 아시는 거죠? 네. 알아요. 잠깐만, 그 차기 대통령 취임식까지 있는 그날 아니에요? 네, 혹시? 맞습니다. 맞아요? 네, 럭키 세븐이 두 개 붙어 있는 이 77일은 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까지 그 기간을 네.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백악관에 가면 뭐 곧바로 이제 이걸 하겠다, 복귀하겠다, 요거를 뭐 이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그런 유머를 쓰면 네, 다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다룰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트위터에 올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판세 분석해 봤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상당히 유력한 그런 상황이죠. AP통신 기준으로는 이제 매직 넘버에 단 6석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정치보회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화제를 또 불러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씬스틸러였죠.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반면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후보 조금 덜 다뤄진 감이 있는데 신반장 발제에서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또 어떤 정책,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표심, 또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So let me be clear.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네,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매직 넘버 270까지는 AP 기준으로는 단 6명, 또 CNN 기준으로는 17명입니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이 사실상 승리 선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연설도 가졌죠. With all the votes counted, we have won Wisconsin by 20,000 votes, virtually the same margin that President Trump won that state 4 years ago. In Michigan, we lead by over 35,000 votes, and it's growing. A substantially bigger margin than President Trump won Michigan in 2016. 이 조기 현장 투표 3,500만, 우편 투표 6,500만, 합쳐서 1억 표가 넘는 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 표심이 밤사이 극적인 역전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이 과거 트럼프도 똑같이 역전승을 거뒀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부정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는 좋든 나쁘든 화제를 몰고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성에 밀려서 국내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감이 있습니다. 백발의 노령, 오바마의 남자라는 것 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이미지도 별로 없는데요. 자,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2008년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현지 언론이 조바마 또는 오바이든 같이 이 오바마와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오바마가 대선에 도전한 2012년에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역시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 시기가 부국장이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워싱턴을 누비면서 미국 대선 직접 취재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런 백악관 앞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을 더 선호할까요? 현장에서 거리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please test on the candidate who you will vote for? Okay. And as for these two guys, I'm not for those two guys. Here's what I think of those two. Right there. Right? No. These guys are no good. 네, 유창한 영어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걸 보니까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바마의 부통령으로 8년을 함께 일하다 보니 바이든에게는 이 차기 대권주자보다는 2인자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두 사람이 이 샌드위치 점심을 함께하는 모습에 향수를 느끼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죠. There's mustard on the sandwich, but we have extra mustard. Hold on. What did you get it? I got one of these, whatever the hell it's called. It's, jam. Put it on the sign. Cheese. Yeah, that was pretty good, that cut. Yeah. I think I gotta have one of those too. Your boss one of those too. Yes, sir.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의 이런 희미한 캐릭터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각종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를테면 졸린 조 또는 느린 조처럼 고령과 눌변을 조롱하는가 하면 또 바이든이 코로나 봉쇄로 자택 격리에 들어가자 숨은 조, 지하실 바이든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차이나조 혹은 조진핑이라고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역시 절대로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최고의 부통령이라고 칭찬했던 그는 4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한 잔뼈 굵은 정치인입니다. 이 삶의 궤적만 봐도 엘리트 정치인으로 한 단계를 밟아서 올라왔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은 1942년 펜실베니아주의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말더듬이 심해서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학창 시절, 변호사 시절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델러웨어 대학을 나온 뒤에 명문 시러큐스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갓 30이 된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역대 5번째로 어린 나이로 당선이 되고요. 그런데 이맘때 교통사고로 첫 번째 부인과 딸이 숨지고 아들 둘이 중상을 입는 비극을 겪었고 상원의원 첫 임기 선서를 아들의 병실에서 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 후에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원의원에 총 7번 당선이 됐고요. 1988년, 2008년 대선에 도전을 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이 대선 3수째인 셈입니다. 자, 전문 분야도 보겠습니다. 전문 분야는 외교안보입니다. 상원의원 활동 기간 주로 외교 정책을 다뤘고요. 특히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대북 정책 조정관 임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면모를 보이면서도 이 북한의 도발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합니다.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외교 문제에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의 동북아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e're very gracious suggesting I have a profound insight to foreign policy that is vastly exaggerated. My profound respect for what you have accomplished in the last 60 years. Let there be no doub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committed to do what it takes to defend our allies and ourselves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period.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have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o Kim Jong-u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or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네, 방금 보신 이 연설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부 수석 부차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단순 폐기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보다는 성과를 내는 실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자, 누가 차기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라인에 포진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로 치면 폼페이오와 볼턴이 있던 바로 그 자리들 말인데요. 자, 현재로서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투톱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오바마 때 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 전략적 인내 등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오바마의 외교안보 연설문을 책임졌고 또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부통령 안보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자, 또 이 바이든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히 여성이 눈에 띕니다.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망에 오르고 이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역시 모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이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와 크리스틴 워모스가 거론이 되고요. 특히 플러노이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아주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감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부통령 후보가 여성입니다. 카멀라 데비 해리스, 자, 미국 역대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 후보죠. 당선이 되면 낸시 펠로시 현직 하원의장을 제치고 미국 여성준 선출직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성이 됩니다. 또 바이든이 워낙 좀 고령인지라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직접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Donald Trump's failure of leadership has cost lives and livelihoods. A president who will bring all of us together, Black, white, Latino, Asian, Indigenous, to achieve the future we collectively want. We must elect Joe Biden.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바마의 남자, 이제 미국의 남자 되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워싱턴에 있었으니까 제가 정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물론 저 사람들은 저를 모르죠. 저만 알아요, 저만. 초반에도 익숙하신 분이 나오던데 그렇죠. 좀 많이 네, 본 것 알았어요.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최 반장한테 이제 계속 말 시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끊고. 자, 저희가 이제 CNN에서 지금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조금 보고 와서 또 얘기를 이어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바다입니다. 6개의 선거인단 표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개표가 지금 남겨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극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지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지금 현재 7만 6천 표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의 더 표가 지금 개표가 될 예정인데요. 5% 정도 남아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보시다시피 5% 정도 개표가 되어야 지금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모습 보고 계신데요. 253대 213표입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0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트럼프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그 화요일 밤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더 큰 그림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리조나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새벽인데요. 새벽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러 그 격전지에서 지금 박빙의 그런 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네. 자, 지금 이제 CNN에서 판세 분석을 했는데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아직 이제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 5% 개표가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네요. 격차가 약간 이제 좁혀지긴 했지만 좀 앞서고 있고 아리조나가 이제 관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메모를 했더니 50.5 대 48.1입니다. 이제 애리조나를 자꾸 웃지 마요. 그 애리조나가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264석이 되고요. 아까 이제 AP 통신 이제 등이 이제 계산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를 빼서 지금 이제 253석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수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리조나에 이제 특파원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도 들어봤는데 아무튼 현재는 이제 50.5 대 48.1이고 아까 이제 애리조나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경합 지역 지금 이제 관심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CNN의 보도가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해서 연결을 좀 해보죠. 자, 바이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저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태에는 올랐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은 뭐 실제 결과는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 대선 직전에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의 낙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두 자릿수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하다던 초반 여론조사부터 그 마지막 전국조사까지 모두 트럼프의 패배를 점쳤지만 뭐 경합지에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합주에서도 뭐 예상 밖의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 북부 러스트벨트 세 개 주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우편 투표가 포함이 되면서 바이든이 가까스로 역전을 한 상황이고요. 펜실베이니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개 주 모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3에서 6%포인트 격차로 앞설 걸로 예상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네. 자,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번에도 그러면은 샤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년 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대선 날 정말 결과가 확 뒤집어졌었죠. 그때 뭐 유수의 언론들, 여론조사 기관들이 왜 틀렸나 이런 걸 좀 분석에 나섰고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층에 속하는 백인 유권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이 성향을 숨긴 소위 샤이 트럼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였다라는 그런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 때 대선 직전에 다뤘지만은 그 4년 전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뭐 가중치도 바꾸고 보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요. 아예 여론조사 회사들이 표본 추출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고졸 이하의 유권자와 뭐 교외 지역 유권자의 비중을 좀 높였고요. 지지 후보에 대한 응답자의 적극성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치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이 트럼프를 다 잡아내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say, we don't want to talk to you, and then they go vote for Trump, right? You know, the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They're not shy. 네, 특히 이 백인 여성 계층에서 이런 지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 여성의 55%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 답을 해서 44%였던 이 바이든 후보를 11%포인트 이겼습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91%, 흑인 남성은 80%가 바이든 후보를 찍은 것과는 뭐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계층에서 각각 18%와 8%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히스패닉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69%가 바이든 후보를 찍은 것과도 이 대비가 됩니다. 반면 이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57%가 트럼프 대통령을 택했고요. 40%는 바이든 후보를 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플로리다 등 남부 선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것 역시 트럼프를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소위 네버 트럼프,
네버 트럼프 성향을 띤 바이든 지지 표심이 실제보다 확대 해석되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의 승리가 유력하기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체면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향후 여론조사에서 표본 추출에 대한 고심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고 반장이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과는 달리 선전한 이유 중에 또 이걸 꼽는 사람도 있어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 경제였다는 거죠. 네, 그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렇죠.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있죠. 뭔지 아시죠?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바보야 너무... 문제는 경제야. 그걸로 네. 이제 당시 아버지 네. 부시를 꺾고 이겼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번에도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CNN 방송이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했는데 3분의 1은 투표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경제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선택한 비율은 5명 중 1명, 코로나19를 선택한 비율은 6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하고요. 또 AP조사에서도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또 10명 중 7명은 경제나 코로나19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We need change, dramatic change, not just somebody else, but we need dramatic change. And this current president just has overwhelmed people with the kind of insanity that goes on in politics. So I'm tired of it. I think we need to put President Trump back in for 4 more years and keep the economy growing just like it is. I think that we're doing really well right now. Jobs are good. The economy's strong. I think people feel that way. 자, 신 반장, 이번에 미국 대선과 함께요. 미국 연방 상하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잖아요. 네. 오늘 분석되는 걸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절묘한 힘의 균형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외신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기대보다는 못했다. 반면에 공화당은 좀 더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을 넘어서지를 못했고 하원에서는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원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100석에서 최소 과반인 51석을 얻어야 하고 하원의 경우에는 435석 중에 218석을 차지를 해야만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47, 민주당이 46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미정이고요. 자, 그리고 하원에서는 435석에서 민주당이 204석, 공화당이 188석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하원은 다수당을 유지하지만 상원 주도권을 뺏어오는 데는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이렇게 힘의 균형을 잃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은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고 반장, 코로나19로 숨진 후보가 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이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8지역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안달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선거 약 한 달 전쯤인 지난달 5일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스다코타주 법무부 장관이 숨진 후보도 표를 받아야 한다. 당선될 경우에 사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안달 후보는 35.53%의 득표를 얻어서 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안달의 빈자리에는 공화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반장, 이번 선거에서요. 한국계 하원 의원이 2명 탄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 연방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이름 순자, 굉장히 정강이 가는 이름인데요. 미국명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는 지난 1962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타코마 시장을 지낸 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에서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When I became mayor of Tacoma, our city was struggling. But the worst part? Only 55% of our students were graduating high school. In Congress, I'll fight for resources families and educators need to learn during the pandemic, because we'll recover faster with better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everyone. 역시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유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중동 전문가로 꼽히고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음모론을 추정하는 극우 성향 단체 QAnon이라고 있는데
그 지지자가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다고요? 네, 이 악마를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들인 민주당 의원 등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단체인데요. 이 큐어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큐어넌 지지자로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이 공화당 소속으로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린 당선인은 이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의미에서 하일씨는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CNN 인터뷰에서 한 번도 내 입으로 큐어넌을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아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 곳곳에서 정말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약간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방화도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최 반장이 나가서 그 얘기 좀 준비 좀 해요. 나가서. 지금 나갈까요? 네, 지금 나가요. 네. 나가고요. 자, 개표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죠. 저희가 앞서 이제 짚어봤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는 올랐지만 미국이 두 동강이 났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양측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이 극명하게 반으로 나뉘어지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카드를 꺼내들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갈등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를요. 최종혁 반장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입니다. 각 주별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과 다름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해야 하고요. 요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선거인단이 실제로 대통령을 뽑는 소위 진짜 대선은 12월 14일입니다. 이후 투표 결과는 12월 23일까지 연방의회에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6일에 이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자를 정식 대통령으로 지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되면서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자 곧바로 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죠. 재검표, 개표 중단 등 방식도 다양합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방금 설명해드렸던 8일까지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14일에 치러지는 이 선거인단의 투표도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년 전인데요. 부시 대통령과 고어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에서도 법적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부시가 246표, 고어가 255명의 선거인단 명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두 사람의 표 차이가 약 500여 표였습니다. 이 고어가 재검표 소송을 제기했고 이 플로리다주 법원은 받아들였지만 이 연방대법원은 재검표가 이러한 이유에서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며 결국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부시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선거일로부터 36일이었습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 이번 대결의 승자도 자칫 최소 한 달 뒤에야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만일 이 대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거나 혹은 대법원 결정 후에도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선거인단의 과반인 매직 넘버 270, 이 270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공은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헌법은요, 대선에서 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주에서 선출된 하원 대표단 한 명이 이 과반수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물론 이는 미국 역사상 단 2번뿐으로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이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모양새가 펼쳐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방 뺄 때까지 1월 20일 정오까지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빠른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1월 20일 12시까지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당선자 확정이 늦어질수록 미국 내 분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와 바이든 당사자들의 신경전만큼이나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곳곳에서 이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투표가 끝난 직후 백악관 앞에서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백악관 근처에서는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 4명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드 보이스 단장은 술집에서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집으로 가던 중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M 회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시 사건 영상을 보면 프라우드 보이스 소속 일부 회원들이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하지만 이 단체 BLM은요, 프라우드 보이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에서는요,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또 이렇게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리를 넘지 못하고 막히자 경적을 울리면서 이렇게 또 시위를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 한복판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파들이 충돌하는 일이 앞서 있었죠. 트럭을 타고 뉴욕 시내를 돌며 행진을 벌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뉴욕 한가운데죠, 타임스퀘어를 지나던 중 이 트럼프 시위대가 막아서면서 이 돌과 계란을 던졌고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에서 내려 몸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때도 역시 경찰이 나서서 진압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자, 또 텍사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 캠프의 유세 버스를 이렇게 트럼프 지지장 차량 100여 대가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What kind of domestic terrorism is this? When did it become legal to chase a presidential candidate out of town? Did anybody see the picture of their crazy bus driving down the highway? They're surrounded by like hundreds of cars, and they're all Trump flags all over the place. It's like a hot thing. 자, 이렇게 선거 막판까지 양 진영의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투표 결과를 놓고 소송전까지 이어져 당선자 확정이 늦어진다면 자, 미국 사회 극심한 혼란 속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 전쟁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까지, 물론 너무 큰 상상입니다만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도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제 딸이 지금 둘 다 워싱턴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내전이라니 상당히 좀 우려가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주요 도시 상점에서는 앞다퉈 이렇게 합판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매장은 물론이고 여러 상점들은 이 고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합판을 이용해 유리창을 가려놨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 자칫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는 총기 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형마트죠. 월마트는 수요 사태를 우려해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에서 총과 탄약을 빼놨다고도 합니다. 자, 이후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은 2개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지 기반이 확연하게 나뉘기 때문이죠. 바이든은 진보층과 고학력, 또 도시 지역, 젊은 층, 그리고 이민자로 대표되는 유색 인종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보수층과 저학력, 또 도시 외곽, 노년층, 그리고 백인 노동자들이 주된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 후보 간 표대결이 치열했던 만큼 갈등의 봉합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이 전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의 모습 확연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So I'm thrilled to be here in our home state, Florida. You know the bottom line, though? You're going to get better. If I can get better, anybody can get better, and I got better fast. I do miss the opportunity to just wander in and shake hands with all of you, but we decided a while ago that we were going to try to be responsible, and so thank you for wearing your mask, and thank you for the social distancing, and thank you for being here. 일단 바이든이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바이든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과학자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했죠. 트럼프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했던 것과 달리 진단검사와 추적검사를 확대하고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등 방역에 더 방점을 찍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유권자들이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하나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진 미국 통합이관권 치유는 쉽지 않을 듯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해지고 있고요. 일부 시위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나왔고 또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 그러니까 이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배치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 결과를 두고 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그리고 네바다주의 개표장 주변에 몰려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개표를 중단하라, 표를 훔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시위 현장에서 그대로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뉴욕과 워싱턴주의 시애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모든 투표가 집계되어야 한다, 또 반대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앞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수개월 동안 이어져 온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고 또 오리건주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방화를 시도하거나 쓰레기, 계란 투척 등을 한 20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했다라고 밝혔고요. 시위 현장에서 압수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총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과라도 빨리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개표 결과 집계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측의 지지자들이 지금 상당히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미국 사회가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바이든 후보의 연설도 봤지만요.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유리한 이제 고지에 올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회의 통합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당선까지 충분한 선거인단 확보를 조심스럽지만 일단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간 4일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의 무대에 올라서 미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는데요.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행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사회의 불안과 분열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단결하고 치유하고 하나의 국가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The presidency itself is not a partisan institution.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represents everyone. And it demands a duty of care for all Americans. And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I w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didn't vote for me as I will for those who did vote for me. Now, every vote must be counted. No one's going to take our democracy away from us. Not now, not ever. America's come too far. America's fought too many battles. America's endured too much to ever let that happen. We, the people, will not be silenced.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미국 내에 폭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외교부는 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상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각국의 소재에 있는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상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지역 그리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이 13개의 미국 지역 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들과 이 미국 대선 전후로 이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신변안전 유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이 교민사회 비상연락망을 비롯해 현지 경찰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또 구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제 소송전까지 갔으니까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아무튼 22개월에 걸친 미국 대선의 그 대장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조 반장, 그동안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 코로나19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선제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확산세가 다시 잠시 주춤해지자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해서 재확산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최고치로 올라섰고요.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10월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유세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특히나 과학자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노년층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도 대선의 변수로 그렇죠. 떠올랐었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예. 네, 숨을 쉴 수 없다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 지금 당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경찰이 제압을 하는 장면이 확산이 되면서 과잉 진압 또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모 및 항의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파급력이 거셌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대규모 평화 시위뿐만 아니라 약탈, 방화, 폭행 등을 동반한 폭동이 벌어졌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진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었습니다. 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해온 것과 좀 맞물리면서 폭발력이 더 커졌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흑인 표심을 또 다졌고, 특히나 이 흑인 인도계 혼혈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표단속을 확실하게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7천만 표 이상을 얻었잖아요.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네, AP통신에 따르면요, 이 미 연방선거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바이든 후보의 전국 득표수가 7천만 표 이상을 기록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이 7천만 표 고지에 오른 건데요.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대선에서 얻은 6,950만 표, 이걸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자, 뉴욕타임스도 현지 시간 4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 바이든 후보의 득표수를 7,100만 표로 집계를 했는데요. 또 같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수 역시 6,770만 표로 집계가 돼 약 330만 표가 적긴 합니다. 현재 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두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국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역대 최다 득표 당선자, 그리고 최다 득표를 하고도 탈락자가 나오는 동시에 이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최 반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고 반장,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벌써 그야말로 역대 최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를 했고, 이 투표율로 보면 66.8%로 현재 투표율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대거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도 나름의 변수였는데, 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약 1억 200만 명이 대선일 전에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네바다, 몬태나, 하와이 등 최소 6개 주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2016년 대선 당시 해당 지역의 전체 투표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2층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속보도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익신 반장 발제할 때 한꺼번에 다루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일단 이제 조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의 누가 당선이 되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가 조금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곧 조익신 반장 발제를 보고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미국 대선. 청와대도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장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원론적이지만 핵심을 담은 입장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청와대는 상황별 시나리오도 준비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되는 경우는 기본이겠죠.
불복 소송으로 권력 공백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장 청와대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 바로 당선 축전과 통합니다.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결과가 확정이 된 뒤에 당선인 대상 축하 발송 또 정상 통화를 추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요.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모두 승리를 바라보고 있죠. 현재로선 둘 가운데 한 명이 패배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할 듯 싶은데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을 듯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적이죠.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4년 전 우리 외교부는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2시간 먼저 전화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아베 전 총리가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직접 만나기까지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첫 정상회동이었습니다. 共に信頼関係を築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う確信の持てる会談でありました。 외교도 한일전입니다. 적어도 당선인과의 통화는 일본보다는 빨랐으면 싶습니다. 당선인 통화가 첫 단추라면 청와대가 바라는 마지막 단추라고 할까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풀고 싶은 핵심 과제, 바로 이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정부하고도 한미동맹의 이제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기승전 비핵화, 문재인 정부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 북미 협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도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하기도 했었죠. You look it around, Kim Jong-un.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we were supposed to be in with Kim Jong-un? Man? Kim Jong-un, they're 100% sharp. 문제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에 밝은 사업가죠. 북한과의 대화, 사실 재선을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셈이 끝났는데 굳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과를 얻기 어려운 대외 정책 의제였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로도 그런 비핵화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내밀 청구서는 분명합니다. 무려 5조 원을 요구했었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But as I've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반면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 된다면 북미 관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할 듯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 집권 초기 트럼프와 비슷합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흔히 바이든을 오바마 3기라고도 하죠. 오바마 집권 시절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말이 인내였지 사실상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는데요. 바이든도 비슷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북한이 만약 핵능력 축소를 약속한다면 뭐 회담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은 만날 일이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하는 거는
사실 그 회담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하는 방식도 대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혼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리꽂는 탑다운 방식이라면 바이든은 정반대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처럼 전격적인 이벤트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 간의 합은 좋을 거다.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진보 정부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만난 것이 딱 2년인데요. 98년에서 2000년 사이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네. 그때 페리 프로세스하고 6.15가 이루어졌죠. 사실상 한국이 리드했던 운전석이란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리긴 했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이든이 되면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바이든은 오바마 때 이란 핵 합의를 했거든요. 부통령으로서. 이란 핵 합의가 뭐냐면은 이란의 핵을 동결만 하더라도 제재를 다 해제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바라는 1단계 협상이 딱 그거예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미국 대선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의 분열상을 강조하며 혼란을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과 발전을 이룬 중국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35년 미국을 넘어서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한데요. 당선인을 겨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而不应该唯我独尊，损人不利己。 大国要率先示范。 시 주석의 발언, 그럼 중국은 강대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은 특유의 눈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지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입장에선 바이든 당선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바마 때 사실 그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부 구조로서 한미 동맹을 놓습니다. 그런 구조가 다시 부활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그 부통령이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도 바이든을 몇 번 만났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 되든 기승전 비핵화, 청와대 상황별 시나리오 준비. 네, 제목이 이제 청와대 상황별 시나리오 준비죠. 아까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NSC 그 상임위원회 결과를 이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청와대가 내용을 발표했죠. 네,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간 기존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또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를 좀 다뤄봤고요. 자, 아무튼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든 한미 공조관계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 반장, 아무래도 외교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외교부는 이 제1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선 TF팀을 꾸려 준비를 해왔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요. 아직 누가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민감한 상황이지만 누가 되든 소통 채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양쪽 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쪽은 지금의 행정부로서 여러 가지 오피셜 라인이 있고요. 바이든 측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 공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잘 준비해 것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요, 다음 주 초 미국을 방문해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강 장관은 지금의 정부가 내년 1월 20일까지 간다면서 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이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의 여야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면 지금으로선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잖아요.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요. 미국 민주당이 비핵화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전략적 인내나 바텀업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 정부의 이 비핵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민주당 정부가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완전히 회귀할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에 대한 공감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3년간의 성취와 이 북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합의와 의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이제 가정이지만 새로 대북 관련 참모진을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적어도 이제 6개월이 걸린다 이런 전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가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책임을 지는데요. 동아태 차관보가 내정이 돼서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꾸려질 때까지 그냥 6개월을 기다리면 북핵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개월 동안은 대북 정책의 공백기라고는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햇빛이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 지금 남북 관계가 앞서갈 수 있는 일종의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정부가 우리 남북 관계를 규율했던 조율을 조정했던 워킹 그룹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뭐 그런 주장으로도 읽히는데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이인영 장관이요 국회 외통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선미 후남적 접근에서 벗어나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정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리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네. 그 여백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반장, 지금 국회 차원의 방미단 구성도 한창 논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16일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미국 대선 이후 의원단의 방미를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야당도 함께 초당적 방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네. 자,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일단 이 WTO는요, 오는 9일 이 특별 일반 이사회에서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인데 유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WTO 사무총장 최종 선호도 조사에서 응고지 오콘조 유에알라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뒤졌지만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국이 지지한 이웨알라 후보를 미국이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만일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의 성향상 입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기류도 이웨알라 후보 쪽으로 이미 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죠. 고 반장,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 기업들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이제 갈릴 수 있는데 아직은 예상입니다.
입니다. 일단 근데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일단 친환경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앞서도 지금 뭐 소개해드렸지만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통신장비 산업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좀 이렇게 압박하면서 생긴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그 시장을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또 예측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이 공룡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점도 좋은 신호다. 뭐 이런 분석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정부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연구했다면서요? 네, 김영복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주요 경합주 개표 동향에 따라서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등 과거 미국 대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재검표 요청,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이 당선자 확정이 지연될 경우에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또 김 차관은 이어서 미국 대선 리스크가 상당 부분 우리 금융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이 시장 변동 가능성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정치부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미 대선 소식은요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간을 특정을 못하겠네요. 내일도